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오늘은 기대하는 자는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주인공이다, 주연이다,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거는 자아도취가 아닙니다. 이게 잘못 생각하면 자아도취로 이렇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서 그냥 그런 건 망상증이라고 그러죠.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뭐 이렇게 막 뭐가 된 것처럼 막 이렇게, 그건 망상이지만 자기가 직접 나의 삶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고 그 기대하는 것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연으로 사는 모습이라, 이런 거를 강조해 보고 싶어요. 그 중에 특별히 제가 오늘은 영화 하나를 남아있는 나날, 정말 제가 이 영화 많이 감동받았는데, 이 영화가 93년에 나왔네. 1993년. 이거는 뭐 꼭 보세요. 이제 영국 영화지만, 이제 주연 배우는 벌써 20 한 몇 년 지났네요. 안소니 홉킨스, 그 양들의 침묵에 나왔던, 이제는 뭐 나이가 많이 들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분은 에마 톰슨. 이제 그분도 다, 양쪽 분들 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남우주연상을 다른 데서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또 하워드 엔즈라는 또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또 아카데미상을 또 둘이 같이 받았어요. 근데 이런 남아있는 나날은 주인공이 뭐냐면, 대저택의 집사장과 하녀장의 이야기. 하녀장, 이제 뭐 그런, 대저택, 어떤 뭐 큰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의 저택입니다. 그 저택을 관리하는 이제 집사 중에 제일 이제 높은 사람이 바로 안소니 홉킨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하녀들도 있으니까, 하녀들을 이렇게 또 이끌어내야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하녀들 이끄는 사람이 좀 뭐 간호사 하면 수간호사 이런 것처럼 이게 하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녀장이 이제 모든 여하녀들을 이끌고, 또 이제 그 집사장에게 또 이제 얘기하고 이렇게 전달하고 이런.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공무를, 이제 나름대로 공무죠. 저택에 공무를 하면서 서로 마음속으로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이 집사장이, 그 집사장 이름이 스티븐스입니다. 이 집사장이 얼마나 직업의식이 투철한지, 자기 아버지가 죽는 날도 잠깐 돌아가실 때 이렇게 얼굴 보면서도 자기 일에 집중합니다. 물론 그날은 중요한 날이긴 하지만, 그렇게 정말 빈틈없이 집사로서는 그 저택의 일을 정말 잘하고, 주인도 그를 좋아하고. 근데 이제 멘탈은 그 집사장의 멘탈인 거죠, 이제. 그래서 뭐 잘 모르고, 뭐 자기 아는 만큼만 알고, 뭐 그런 거죠. 이제 그렇지만 자기 일에 대해서는 최고인 거. 사람들 관리하고, 이제 이렇게 뭐 하는 일, 뭐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없어지면 또 새로 선발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말 최고. 너무 이 사람이 그런 일을 잘하니까, 이 하녀장, 이 에마 톰슨을 좋아하면서도 내색을 하나. 또 이 하녀장도 일하면서 서로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잘하는 모습 참 이렇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약간 좋아하는 마음을 표시를 하지만 그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먼 훗날 헤어져서도 그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이 여자의 이제 편지를 받고, 그때 마음을 이제 생각하고, 그때 이제 늙어서 이제 만나려고 하는데 또 못 만나게 되는, 이제 하여튼 끝까지 아쉽습니다. 우리 영화를 보는 관람객 입장에서는 아쉬워요. 둘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되지 못하죠. 근데 이 영화에서 제가 감동받은 건, 이런 스토리는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뭐 수제는 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요, 정상회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 제가 좀 많이 느꼈어요. 뭐냐면, 이 대저택에, 이분이 무슨 유명한 무슨 경이에요. 이제 무슨 유명한 그 사람의 저택에서 유럽의 그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긴 영국집이고, 그래서 뭐 어느 나라의 뭐 수상, 어느 나라의 장관, 이런 사람들이 이 집에 모여가지고 다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런데 영화의 주인공 이 집사잖아요. 하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이 정상회담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정상회담 그 뒤에서 이렇게 음식이라든지 뭐 이분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영화에 초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뭐 무슨 나라의 수상, 무슨 나라의 장관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엑스트라예요. 이 집사, 하녀, 이들의 모습이 중심으로 딱 돌아가고 있어요. 물론 영화지만 저는 여기서 굉장히 제 나름대로 희열을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수상 이런 사람은 지금 뒷배경에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음식을 준비하고 어떻게 뭐 이렇게 포도주를 나르고 뭐 이렇게 모든 뭐 시설을 준비하는 그 모습이 정말로 잘하고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이 정상들, 수상 장관 이런 사람은 뒤에 이 하녀, 하인들의 엑스트라로 뒤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영화에서 남아있는 나라에서 이 영화에서는 하녀와 집사가 주인공이고 수상이나 장관들은 엑스트라요. 그냥 보조 역할입니다. 실제로는 안 그렇다고 생각이 들지요. 실제로는 수상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장관이. 그런데 하녀의 입장, 하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인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세상은 누가 주인공이냐고 말하기에 따라 관점이 우리가 관점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포인트 오브 뷰죠.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지금까지는 뭐 역사 그러면 임금 중심으로 뭐 유명한 장군을 중심으로 정치인을 중심으로 아니면 위대한 발명가를 중심으로 그렇게 역사를 서술했지만 사실 역사는 그 사람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역사고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이런 지구라고 하는 동그란 구 있지 않습니까? 이 구는 어느 지점을 찍든지 그 점은 그 구의 중심인 거예요. 지구의 중심은 런던도 아니고 도쿄, 서울, 파리 이런 거 아닌 어디든지 찍으면 그 자리가 지구의 중심이 돼요. 그래서 하녀나 집사가 수상이나 장관보다 높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녀와 집사의 하는 일도 어느 시점으로 이 남아있는 나날의 영화의 이야기의 시점으로 보면 이들이 주인공이고 정상회담에 참여한 모든 수상과 정치인들은 다 엑스트라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시초예요. 1993년. 우리나라도 뒤늦게 한참 더 지나서 뭐 대장금이라든지 제빵왕 무슨 탁군가 그런 것도 이제 그렇게 성숙하게 바뀌어갔죠. 옛날에는 뭐 사극 그러면 무조건 임금이 나오죠. 무엇이 이렇게 임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게 되면 세상은 이런 사람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주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대장금에도 보면은 무슨 그분이 상궁이 아주 철저한 프로로서 궁녀들을 잘 교육시키고 또 그 왕이나 왕족을 잘 보필하고 이런 아주 철저한 직업 의식 정말로 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왕은 왕으로서 우리가 논어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공자가 얘기한 군군 신신 부부자자 이런 식으로 임금은 임금처럼 열심히 임금 나름대로 임금은 임금으로서 열심히 신하는 신하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자기의 그 역할 자기의 롤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맡은 그 일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잘 그 일을 수행하면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공인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면 내가 있는 자리는 내가 주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는 그 일을 재밌게 내가 하면 내가 그 주연이 되는 거예요. 제가 택시를 탔는데 개인 택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영업용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저는 택시를 잘 압니다. 개인 택시 내 거니까 개인 택시 딱 탔는데 이분은 벌써 주연으로 사는 분이에요. 앉아있는 자세, 자기 앉는 좌석이 참 잘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음악도 종류별로 쫙 꽂혀 있어요. 타자마자 어느 음악 틀어드릴까요? 딱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는 또 아주 재밌게 일을 하고요. 그리고 또 옆에 또 자선함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선, 껌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 또 우리가 껌 사면서 그 자선함에 넣으면 어디에 이렇게 기부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도 처음 내릴 때까지 우리를 얼마나 편안하게 잘해주는지 몰라요. 보통 영업용 하는 분들 그렇게 못합니다. 왜 못하냐? 영업용 하는 택시기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속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일하는 여건이 너무너무 힘들고 나빠서 친절을 발휘할 틈이 없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얘기할 주제가 되겠습니다만, 사람들이 타면은 택시기사가 나빠요 이런 얘기 하는데, 택시기사가 나쁜 이면에 그 제도가 이 기사 같은 사람을 쪼아먹고 졸여서 먹는 그 악랄한 제도가 먼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생각을 해. 사회가 바뀌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제도의 책임은 또 어디에 들어갑니까? 국가가 책임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나라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으면, 모든 사람이 제대로 자기 일을 하면 그렇게 악덕 택시 운전사가 안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그 얘기 또 나중에 하고, 어쨌든 이 개인 택시 운전사는 정말로 얼마나 여유롭게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택시 모는 자기가 이 세상의 주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존재하는 그 존재가 자기의 존재로, 그 존재된 모습으로 잘 살 때, 그것이 그 사람들이, 그 존재가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 세상의 주인공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개미 같은 경우, 개미나 벌 얘기 많이 합니다만, 개미는 제가 얘기했으면 진사회성 집단입니다. 진사회. 그러니까 진사회, 그러니까 진짜 사회, 그러니까 정말 인간 사회 이상으로 오리지널, 전에도 얘기했지만 유소시얼리티라고 합니다. 진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진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집단인데요. 개미가 지구상에 있는 개미를 다 합쳐서 무게를 재면 사람들 무게하고 똑같답니다. 얼마나 많은 거겠어요. 아마존 같은 데서, 아마존에 사는 개미를 다 모아서 무게를 재면 아마존에 사는 모든 동물들, 큰 동물들 무게하고 똑같대요. 그러면 누가 주인입니까? 개미 입장에서는 개미가 이 세상의 주인인 거죠.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박테리아라든지 기생충이 있죠? 걔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기생충이나 박테리아의 숙주가 되는 거예요. 걔들은 우리를 마음대로 먹고 살면서 우리 때문에 마음대로 쟤네들 사는 거예요. 시야를 바꾸면 주인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못하고 그냥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만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야를 바꾸면 자기 현재의 일에 충실하고 현재 일을 잘 향하고 있는 사람은 주연이 됩니다. 제가 가끔 쓰는 예화인데요. 우리 피자를 배달하는 우리 알바생들도 많고 하지만, 피자 배달부가 피자를 배달하기 위해서 오토바이에 시동을 딱 거는 순간, 저는 그 사람이 그 오토바이 타고 가는 그 순간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봅니다. 그 순간에는 대통령, 장관보다 더 멋있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해요. 위대한 발명가들보다 더 멋있다고 생각해요. 오토바이가 엥 하면서 달리는 그 순간에 그 피자 배달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피자를 기다리는 절박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고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들의 그 기다린 피자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 집은 얼마나 화기애애해지고 파티가 되겠습니까? 그런 소중한 미션을 지금 수행하는 가장 위대한 주연이다. 그 순간에.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단지 좀 사고가 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좀 위험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좀 사고만 안 나기를 바라요.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대한 사람이, 이제 우리가 기대에 대해서 쭉 얘기했으니까, 기대한 사람이 자기가 기대한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사는 그 모습, 이게 세상에 제일 중요하고 그 순간 그가 세상의 주인공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대하며 사는 사람은 세상의 주연으로 사는 사람이고요. 파라다임을 자기 중심으로 바꿔 패러다임, 우리 패러다임이란 말 쓰죠? 이거는 어떤 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어떤 세상이나 사고나 철학이나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틀, 이걸 패러다임이라고 보죠. 우리가 선글라스를 검은 색깔을 끼면 검은 쪽으로 보이고 또 노란 색깔을 끼면 노란 쪽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틀, 세상을 바라보는 틀인데, 내가 기대하는 것을 실행하고 성취하며 사는 사람은 나의 기대를 성취하는 그 틀로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 그 틀로서 세상에서 주연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중요한 사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 기대하는 생각, 기대하는 삶,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결코 열등감이나 부족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일에 충실하고 내가 한 가지를 기대하고 그것을 잘 이행하는데 거기에 자부심이 있고 주연이라는 그런 뿌듯함이 있지 어떻게 열등감이 생기겠어요? 옛날에는 왕이 최고라 생각해. 지금은 대통령이든 왕이든 다 자기가 맡은 역할인 것입니다. 회사 사장이면 CEO는 역할인 것입니다. 장관이면 장관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내가 일을 하는 그것이 나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역할에 열등과 우열이 없습니다. 모든 역할은 다 우리 모든 인류의 소중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작은 기대 하나라도 우리가 기대하고 그거를 성취하면서 사는 순간에 우리는 진정으로 가진 자다. 진정으로 주연이다. 남아있는 나는 아까 그 영화에서 비록 하녀지만, 비록 하인이지만 그들이 그 정상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얼마 전부터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과 그날 그 정상회담이 열릴 때 아무 문제 없이 그 정상회담이 깔끔하게 진행되도록 모든 걸 준비한 그 사람이 진정 주인공이네. 저는요, 판소리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참 너무 감동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은 판소리를 우리가 대단한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정말 1990년대까지만 해도 판소리 그러면 외국의 성악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한참 처진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사람. 그게 덜 성숙해서. 저도 중국에 이렇게 자주 가봤는데 중국에 가보면 중국 사람들은 옛날 70년대 한국 사람 마인드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지금 중국 사람들 가면 미국 하면 무조건 좋은 거로 합니다. 정치인들은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 현재 민간인들은 미국이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 제품이 미국 제품이다. 한국 제품이다. 그러면 최고라. 한국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최고 가보고 싶은 나라예요. 실제로는 꼭 나는 거기 가보고 거기 가는 게 꿈이고 그걸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옛날에 판소리, 이거는 그냥 어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이제 알듯이 서편제라는 영화가 있었죠. 제가 그때 이 서편제에 대한 글을 썼던 기억도 납니다만은 이런 영화가 나와서 이거 제가 단성사에서 봤습니다. 단성사. 이때는 지금처럼 그 멀티플렉스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서편지 하나 보려고 제가 이제 책 한 권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그 줄이 단성사가 종로 3가에 있었는데 그 줄이 저 동대문 쪽까지 이렇게 쫙 연결이 됩니다. 그럼 책 보고 기다리는 2시간 기다려가지고 표를 사서 영화를 봤어요. 근데 이렇게 히트했을 때만 해도 이제서야 이 영화 보면서 판소리도 이렇게 해서 그 음을 끌어올리고 음을 연습을 하는구나. 그제서 조금은 알았지. 그래도 이때까지도 우리 판소리가 그렇게 소중한 줄을 사람들이 잘 몰랐죠. 그리고 성악은 아주 과학적으로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고 판소리는 너무 좀 처지게 조금 야만적으로 아니면 좀 비문화적으로 막 그냥 목을 자극을 해가지고 막 피를 내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소리가 난다고 이렇게 아주 비하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 세계, 그런데 이 시절에 이제 오히려 독일이나 이런 데 음악가들이 판소리를 듣고는 그냥 거의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음악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음악가니까 음악을 아는 거예요. 판소리 들어보니 이 세계가, 더군다나 판소리 한번 시작하면 하루 종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성악가들은 뭐 혼자 못하더라도 이 오페라 같은 거 한 2시간 하면 그냥 전부 녹초가 되지 않습니까? 판소리는 혼자서 그냥 막 서가지고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들이, 음악가들이 놀랬죠. 이것이 얼마나 세계가 깊은지. 근데 판소리에서는 더군다나 밴드가 없어요. 판소리 밴드가 어디 있습니까? 밴드 없이 우리 뭐 굳이 대중음악으로 얘기하면 통기타 하나 들고 노래하는, 그 판소리는 그 통기타도 조차 없죠. 뭐 북이 있습니다. 북. 이 북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소리를 들을 때 사람들은 다 명창만 생각을 합니다. 명창만. 그렇지만 가만히 판소리 조금 관심 있게 보세요. 명창은 절대로 북이 없으면 안 됩니다. 북은 뭡니까? 이 고수죠, 고수. 이 고수는 명창이 노래하는 그 길을 까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스팔트를 공사할 때 먼저 길을 깔고 그 다음에 위에 뭐 콘크리트나 뭐 이렇게 아스팔트 올리는 것처럼 먼저 길을 깔고 명창이 그 길 위로 가는 거죠. 그래서 판소리는 고수와 명창이 함께 주인공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명창에만 관심을 갖지만 사실 명창과 고수가 함께, 그래서 음악을 깊이 보는 사람은 고수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죠. 고수가 어떻게 끌고 가냐에 따라서 명창이 그날 그 갖고 있는 명창의 실력이 더 잘 되고 덜 지치고 신명나서 할 수 있도록 고수가 만들어주죠. 밴드 없어도. 그러므로 판소리에는 명창과 고수가 함께 주인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류에도, 우리 인생의 삶도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구성 하나가 다 주연인 것인데, 그러면서도 저는 얘기하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은 정말로 내 삶이 기대하는 걸 실천하는 그 순간이 주연으로서의 모습이다. 그 여러분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것은, 내가 기대를 하고 그걸 성취하는 과정을 남겨놓으세요. 일기라든지 짤막한 후기라든지 중간에 과정의 글이라든지, 아니면 또 사진도, 뭐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사진으로 남겨놓잖아요. 내가 80kg 딱 찍고 뭐 몇 달 만에 50kg 이렇게, 그래서 중간중간 뭐 몇 주 차에 뭐 사진으로 남겨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기대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내 기억에 또는 나의 삶에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이후에 그런 거를 한 번씩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의미 있고, 나야말로 정말 이 험난한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사람이고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당당히, 나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공적으로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게 기대하는 삶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이 기대하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고요. 기대하는 삶을 반드시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대하는 순간 그 사람은 소중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하는 순간 그 사람은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가 넘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정체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는 자기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큰 상처를 받아서 쓰러져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가 기대하면서 실천하며 살다 보면 다시 회복이 돼서 건장한 모습으로 자기의 인생을 주연으로 살 수 있게 되거든요. 바로 그런 기대하는 모습, 또 주연으로 사는 모습, 또 저의 모습이 되기를 또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이 시간에도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